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네요. 뭐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오늘 좀 사 모았던 날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전주에 이렇게 증시가 다소 하락을 하고 마감을 하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장은 추세는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아직 깨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서부터 조정이다라는 거를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시황을 만들고 주식을 볼 때 간단한 원리를 보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고점을 만들고 약간의 조정을 주면 이 지금의 추세가 상승 즉 약세장에서 반등 추세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쌍봉을 찍는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상승의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쌍봉은 찍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조정도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조정도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나오더라도 아직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쌍봉을 바라보고 적어도 쌍봉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피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일단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쌍봉을 어찌됐든 쌍봉을 만들고 뭐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뭐 살짝 올랐다가 내려갈 건지 뭐 둘 중 하나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지금 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은데 긍정적인 뭐 메시지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주 이제 보면은 미 증시 즉 국내 증시가 마감을 하고 뭐 시장에서 흔히 말하죠.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기대감에 대한 그런 이유로 시장을 자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위급 회담 이후에 뭐 별다른 브리핑이 없어서 주식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라든지 다른 뭐 관료들이 낙관적인 뭐 전망을 한다, 긍정적이다라는 말로써 시장을 또 달래고요. 그리고 2차 고위급 이후 3차 고위급을 진행을 한다라는 걸로 또 시장이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기사적인 시황은 어디에 붙이느냐에 달려 있고 현재로서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아직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들어왔던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패시브 자금, 시총 상위를 필두로 들어왔던 어마무시한 자금이 다소 주춤하고 있어요. 이 패시브 자금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자금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일 이따가 매동을 보겠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외인들이 매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매수량이 크지를 않습니다. 소폭에 머물렀고 지금 그간 외인의 빈자리를 금융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받아줬어요. 잘 생각해 보면 항상 흐름은 똑같습니다. 외인이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금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개인이 따라 붙어요. 개인이 따라 붙어요. 근데 이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하향이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금투가 열심히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장 이제 미 증시를 보면은 사실 다우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을 하고 금융주 쪽 그리고 제약주 미국은 제약 섹터, 금융 섹터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 섹터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강력한 어떻게 보면 특히 제약 쪽에 머크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 쪽이 굉장히 센 모습을 보이고 워렌 버핏 자체가 애플의 주식을 팔고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고 금융주를 편입을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런 흐름이 국내에 조만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지금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뭐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있건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건 아니면 아직 쌍봉을 못 만들었건 거의 이러한 흐름에 즉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추가 상승은 일단은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금융 투자가 언제 던지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주도주적인 흐름은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지속적인 트레이딩은 하되 점점 비중을 많이 실은 것보다 기존보다 비중을 점점 줄여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화학주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그래서 화학주 쪽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코스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게 전부 고루고루 흐름이 돌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면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섣불리 손절하는 것보다 본전가 근처에 즉 예전에 물렸다면 본전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약 바이오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 FTSE 이쪽 지수에 또 제약주 쪽이 많이 편입이 됐는데 이거 관련한 제약주는 다 큰 폭으로 상승했거나 기존에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듯 제약주 내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제약주 안에서 봐야 되는 거고 제약주 안에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745포인트 전고점 부근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안착을 했고 이제 747포인트를 돌파하면 충분히 750을 넘어서 좀 더 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때는 제약바이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캔들이 조금조금하게 올라갔다면 그 이후에는 캔들이 한 번에 커질 거예요. 이 커지는 흐름이 몇 번 나오고 뭐 단기 추세를 완성을 하든지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좀 더 가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 보면 그 외에 낙폭과대됐던 섹터들이 하나씩 뜬금포로 올라오는 수단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기에 물려있던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남북기업주는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소는 지금 건들 때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딱 나오겠지만 지금 수소 잘못 건들면은 이번 상승장에 무조건 소외받을 수 있는 섹터가 수소니까요. 그리고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기업주 관련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물렸더라도 손절보다 반등하면 익절로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익절로. 여기까지 보고 수급 보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보시다시피 개인은 무지하게 팔았어요. 갑자기 팔고 있고 이걸 사는 거는
금융투자가 요 근래 다 받아줬어요. 요 근래 다 받아줬고,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지수를 강력하게 상승시킬 때는 뭐 천억, 보통 천억에서 1,500억, 200억씩 매수를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지금 있다가 약하게 사주고 있어요. 약하게. 뭐 400억, 300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매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미미한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 관여를 외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스탠스 변화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일단 오늘 밤은 휴장이에요. 오늘 밤은 휴장이고 18일, 오늘이 18일로 들어가나? 그럼 아마 오늘 밤이 휴장일 거예요. 휴장이고, 미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랑 달라요. 회복력도 미 증시는 빨랐고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하고 항상 박스권 장세를 그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큰 폭에 해서 미국은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 증시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회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 증시가 벌써 1, 2, 3, 4, 5, 6, 7, 8주간의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8주간의 상승을 이어왔고, 모든 매물대를 다 뚫었거든요. 모든 매물대를 다 뚫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특히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하려면은 기술주가 올라줘야 돼요. 기술주가.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과연이라는 말을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해서 한 일주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저는 약간 미 증시도 이제 힘이 많이 빠져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오버슈팅 구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를 타고 갈 확률이 높고, 오늘 증시를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아주 강했고, 이때 거래량 튀고 이제 개별주에서 뭐 1, 2음봉 시계 모습을 보여줬네요. 일단은 얘네가 이번에 하락했던 지점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뭐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그냥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런 지점까지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중국의 MSCI EM 이머징 마켓 A주 편입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후에 중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지금 계속 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3월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중국이 2.68% 오르는 거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오늘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인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오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다가 시가를 겨우, 시가를 종가에 겨우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가를.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강하지 않았다면 시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딱 이 정도만 올렸다가 지그재그로 가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러면 IT가 최소한 뭐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 가능 구간에 있고요. 자, 그럼 여기 모나리자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어제 라이브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트라이앵글, 큰 트라이앵글 추세 가운데 있고 거래량 다 죽어 있죠. 다 죽어 있고 캔들이 돌았는데 여기서 올라가 주면 크게 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올라가 주면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패턴은 보통 큐브엔터에서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누르죠. 누른 다음에 몇 번 눌러요. 여기까지 삼각형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구간이고, 삼각형의 완성, 그다음에 돌파, 눌림, 상승. 근데 이 상승은 이 상승의 크기처럼, 즉 이 깃발 모양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깃발형 패턴의 완성이 되면 상승할 때는 이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단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큐브 엔터라든지 모나리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패턴에 대한 이해는 저는 그렇게 되고요. 최소한 뭐 못해도 조금이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3월 달에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리지는 않을 것 같고,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크게 문제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먼저 삼성전기. 추세적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목표가 그대로 홀딩 전략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딱 봐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라젠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런 자리 오면 매수예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래까지도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아래까지도 오기 힘드니까 뭐 한 이제 분할로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한 72,000 원선, 72,500원, 72,500원 선에, 즉 이 아래 추세선 밑에 자리, 이런 자리에 순간 눌려주면 잡아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리부터는 더 아래로 지금은 쉽게 빼지 못하는 구간에 신라젠이 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갈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추가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게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코아스템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지금 보유자분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구간이 이제 이런 박스권 자리잖아요. 이런 하나의 지점에서 내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오늘 IQ 정도, 이런 모양이 한번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윗골이 달면 한 50% 정도, 코아스템은 그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서 한번 올려주면 한 50% 정도 차익하고 나머지 홀딩 전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올라갈 것 같고, AP시스템 오늘 좀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전일 하락한 캔들의 중심을 넘었으니까 추가 상승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구간 눌리고 올라왔다 눌렸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보면서 추가 홀딩 전략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홀딩 전략 가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AP 시스템이라든지 IT 쪽에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증권사에서 추천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약간 좀 찝찝함이 조금 남습니다. 추천이 많아진 거. BH 추세대로 가고 있어요. 연기금이 주포니까 연기금 물량 보시면서 보고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 다음에는 5일선이 좀 휘고 있어요. 휘고 있으니까 이렇게 꺾이면 11선 반등 한번 나오고, 이 자리에서 쌍봉이 나오면 이때 조심할 구간. 여기서 쌍봉 나오고 못 가면 박스권을 그려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번 올라주면, 예를 들어서 23,000원이 목표가라도 그 전에 매도를 해버려야죠. 이제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여기를 오늘 트라이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올라가기 위한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쪽 5일선하고 11선 라인까지 오면 이게 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 이 아래선 한번 잡아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아래는 네, 바닥을 잡아놨으니까 이 구간 보면서 좀 넘어가고 오늘 SM은 일단 편입을 했습니다. SM은 일단 편입을 했고요. 추세 때 하단으로 약간 뺐길래 일단은 편입 구간이 되는 거고 이 구간이죠. SM의 편입 가는 구간은 이 구간 이 구간의 편입 위치가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도 좀 빼주면 네, 한 번 정도 받아볼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깨고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적어도 이 추세 트레이딩으로 보고 네, 뭐 적게는 5만 원 선, 적게는 5만 원 선에서 좀 많게는 한 5만 2천 원 선까지 한 10% 정도 내외로 한번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 2 음봉 뭐 3개월 조정 이런 식으로 3개월 조정을 받든 이번 달까지요. 아니면 2달 조정을 받든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2달 조정이니 이건 3개월 조정이건 결국 월봉의 11선을 타고 가는 우상향 패턴이다 라고 내 종목을 보면서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보는 남북 경협주 현대엘레베이는 홀딩이고요. 얘는 홀딩 해야 돼요. 아난티가 오늘 안 죽었는데 시간 외에 좀 강하네요. 뭐 모멘텀이 어떤 게 또 터졌는지 모르겠구나. 근데 관광 쪽하고 개성공단 쪽은 내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코퍼레이션, 용평 리조트. 관광 쪽은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다스코 이런 자리 못 올라가면 네, 비중 줄이셔야 돼요. 비중 줄이고 이제 익절선만 잡고 보는 거고 이런 걸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특수선설 이제 반등하면 다 매도해 버리세요. 쌍봉 자리에서 추세 타고 한 번 정도 탁 올라오면 매도 처리하고 보는 것 같고 지금 어제 라이브에서 이렇게 한번 말했던 그 송전 관련된 쪽 선도전기가 흐름은 제일 좋았어요. 오늘 흐름은 제일 좋았고 아직 이쪽이 조금 흐름이 살아있네요. 완전 대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룡전기, 광명전기 정도까지 이렇게. 그리고 금일 좀 약간 특이한 종목이 있어서 하나 넣었는데 대한광통신 5G 관련된 주식이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좀 강했고 이제 이수도 추세 때 따라서 움직이고 있네요. 추세 때 따라서. 근데 대한광통신은 금일 지수 편입된 거죠. FTSE 지수 편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어떻게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눌림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즉 얘가 고점 구간에서 들어올 때랑 저점 구간에서 들어올 때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봐보는 거고요. 이런 자리라고 하면 이게 뭐 조금 더 상승의 폭이 열려 있어서 한번 보는 거니까 위로는 네, 안 볼 거고요. 눌림을 봐야죠. 무조건 21선. 얘도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되는 무거운 종목이니까 한 21선 선에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올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름 영양가가 그렇게 많이 있던 시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양가가 많이 있던 시장이 아니었고 지금은 조금 무리하는 시장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들고 있다. 고점에 매도하고 약간 이제 기존보다는 1월달 뭐 2월 초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